네, 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을 정리해보는 순서 연예가 파일입니다.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에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두 사람의 중국 여성이 있죠. 시진핑 주석의 아내 펑리위안 여사 그리고 탕웨이. 예, 중국 배우. 충격 받으셨죠? 충격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탕웨이와 김태형 감독의 결혼 소식 많은 분들이 충격을 진짜 받았나 봐요. 네, 특히나 이제 김태형 감독에 대해서 구국을 했다,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놀라운 기색에 역력했죠. 네티즌들이 정말 너무 놀라서 모든 기사마다 거의 댓글이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정말 반응이 뜨거웠는데 중국에서의 반응 또한 폭발적이었습니다. 마치 중국의 여신을 한국의 감독에게 빼앗긴 듯한 그런 표현을 쓰는 기사도 있었고, 온라인상에 올라온 그 모든 기사들의 수십만 건의 댓글이 달릴 정도로 뜨거운 반응이었는데, 체림을 주고 탕웨이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무튼 두 사람은 그 영화라는 공통 분모 소재, 좋아하는 것, 또 직업 이런 걸 통해서 사랑을 키워왔기 때문에 또 연예계에서는 딱히 크게 놀랄 일은 또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요? 네. 2011년부터는 두 사람의 열애설이 솔솔 피어 올라왔었기 때문이죠. 이 두 사람의 이제 그 만남이 이제 영화 만추를 통해서 이제 인연을 맺어서 이제 결혼까지 이어진 건데 애틋한 뒷얘기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만추를 2009년에 촬영을 했고요. 2010년에 개봉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김태형 감독은 전부인과 결혼 상태였기 때문에 결혼을 한번 했었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탕웨이하고 결혼 이야기가 공식화됐을 때 임신에 대한 추측, 혹은 이제 불륜에 대한 추측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했었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확인 취재를 한 결과 그때 당시에는 정말 좋은 감독과 좋은 배우가 만났는데 탕웨이 같은 경우에는 새끼라는 정말 전 세계적인 배우를 만들어준 작품이 있었잖아요. 실제 4년 만에 작품이 만추였습니다. 막상 중국 안에서는 그 극 중의 캐릭터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친일파와 사랑에 빠지는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탐탁치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했었고 선정적인 장면, 파격적인 정사신 때문에 조금 도외시되는 면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홍콩 영주권까지 취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중국을 떠나야 되는 그런 거의 그런 분위기까지 조성이 됐던 거죠. 영화계 안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만추라는 작품을 만났을 때는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존재였을 것 같고 김태형 감독의 오랜 그 영화계에서 굵어졌던 그런 내공, 잔뼈 굵었던 그런 어떤 선배로서의 조언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사랑을 키워가고 신뢰를 주는 데는 적지 않은 그 영향을 줬을 것 같고요. 2012년 탕웨이가 분당에 그 땅 토지 매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도 이미 그 김태형 감독과의 그 결혼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왜냐하면 그 김태형 감독의 본가의 근처에 있거든요. 하지만 그 두 사람의 열애설을 잠재워줬던 건 또 현빈 씨입니다. 그래요? 만추의 상대 역이었잖아요. 그래서 현빈 씨하고 사귀느냐 계속 또 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조금 편안하게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영화계에서 아는 분들은 알았지만 현빈 씨와 열애설이 났을 때 답답했다라는 이야기를 뒤늦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알고 있었지만 말할 수 없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촬영 당시에는 아니었다라는 거를 또 지인이 측근이 얘기를 또 해주더라고요. 김태형 감독이 이렇게 널리 알려진 감독은 아니라면서요? 어떤 매력이 있었길래 탕웨이를 사로잡았느냐? 하지만 그 마니아 팬들 사이에서는 티 드래곤이라는 그런 애칭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감독입니다.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로 데뷔를 99년에 했는데요. 백상예술대상 신인 감독상을 그때 거머쥐었고요. 2006년에는 가족의 탄생이란 영화를 통해서 청룡영화상에서 감독상을 수상을 했을 정도로 저력이 정말 탄탄한 그런 감독입니다. 다들 소감이 좀 그래서 지금 두 사람 모습 보이죠? 만추 때 모습입니다. 좀 매력이 있는 분인가요? 굉장히 그 연출력에 있어서 섬세하고요. 인간미도 굉장히 훈훈하고 따뜻한 그 감성의 소유자라는 게 영화계에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게 만연해 있잖아요. 근데 영화를 통해서 천천히 신뢰를 쌓아서 결혼까지 간 커플. 그렇기 때문에 더 이 두 사람이 빛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 팬들 상실감이 크다면서요? 많이 크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체림 씨가 아무리 가오츠치하고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탕웨이 하면은 세계적인 여배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거기다 또 이제 현실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는 탕웨이는 초혼이고 김태형 감독은 재혼이다 보니까 뺏겼다라는 상실감을 좀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이번 어제까지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시진핑 주석만큼 관심을 끌었던 이제 펑리위안 여사,
패션이라든지 뭐 행보 여러 가지로 이제 관심을 많이 네. 모았고 특히 우리 드라마에 대한 애정을 많이 표현했어요. 별에서 온 그대 도민준 예. 김수현 씨가 맡았던 역할이잖아요. 그 창덕궁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 주석 젊은 시절의 사진을 보면은 예. 별에서 온 그대에서 도민준과 닮았다는 표현을 하면서 닮았습니까? 부인이니까 아무래도 닮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대중문화 쪽에서는 사실 한류에 있어서는 재점화를 시켜주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시진핑 체제를 되게 반기는 분위기거든요. 예. 사실은 대장금 이후에 잘 나가던 한류가 잠시 좀 식었던 냉랭했던 시기가 예. 있었습니다만 시진핑 체제가 되면서 한류가 다시 재점화가 됐고 상속자들 별에서 온 그대가 거기에 정말 정점을 찍어뒀죠. 근데 펑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또 인민 가수, 국민 가수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문화에 대한 그 교류에 있어서 중요성을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패션 같은 경우에도 패션 외교라는 것이 자국의 패션 디자이너가 직접 만든 것을 입고 착용함으로써 그 패션 업계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기도 하고요. 예. 또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도 첫날 왔을 때 녹색 블라우스에다가 볼레로 크림색 자켓을 입었을 때도 한복을 연상시키기도 했었고 또 파란색 의상을 입으면서 신뢰를 또 구축하는 느낌을 주기도 했었고 예, 예. 돌아가는 길에는 검정색 자켓에다가 빨간색 그 머플러를 둘렀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색상이기도 한데 대표적인 색상이기도 한데 그 추억을 깊이 새기자라는 그런 느낌을 주기도 했기 때문에 예. 패션 외교, 소프트 외교의 그 상징적인 인물로 지금 대두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한류 문화가 확산되는 그 전기가 좀 될 수 있을까요? 기대해봐도 될까요?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이요. 예. 동대문을 또 직접 방문을 글쎄요, 했었습니다. 예. 낮은 칠기 액세서리를 사기도 했고 예. 고추장을 사기도 했는데 동대문 같은 경우에 중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잖아요. 예. 직접 발로 뛰는 그런 외교를 직접 보여줬기 때문에 한류를 또 좋아하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니까 아무래도 계속 쭉 뻗어나가는 데는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가수 박범 씨가 또 마약 파문에 휩싸였어요. 네. 뭐 어떤 매체는 뭐 4년 전에 마약류 대량 반입을 시도했다 이런 또 기사를 싣기도 했다고 네. 하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택배로 82정을 그 암페타민을 메스암페타민이라고 해서 예. 필로폰하고 화학 구조가 비슷한 게 암페타민이 그렇다고 하는데요. 82정을 소포로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밀반입 혐의를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 미국에서 축구 선수로서 꿈나무로서 활약을 할 때 같이 뛰던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겪게 되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병원을 다니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암페타민에 대한 처방을 받아왔기 때문에 처방전을 네, 받고, 합법적이었다. 예, 그때 예. 당시에는. 그래서 지금도 이것에 대해서 불법인 걸 알고 인지하고서 숨기려고 밀반입한 게 아니다라고 소속사의 그 YG의 양현석 대표가 직접 그거에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예. 2010년에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취재를 했었습니다. 예. 검찰 내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입건 유예가 되면서 사실상 그건 내사 종결이는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방이라든지 진료 기록이라든지 2002년부터 우리나라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차트를 다 제공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밀반입 혐의는 벗었다라는 것이 이제 4년간의 그런 분위기였었거든요. 예. 하지만 그 메스암페타민하고 화학 구조가 같은 암페타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뇌혈관 파열이 올 수도 있고요. 예. 네, 지금은 거의 우울증 치료제로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불법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 있고요. 예.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거의 이제는 통제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약이기도 합니다. 우울증에 잘 처방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지금은 그렇죠. 왜냐하면 예. 30년대 처음 처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예. 기관지 천식이나 혹은 비만 치료에도 쓰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량을 먹었을 때는 식욕 감퇴를 유도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비만에 대한 치료제로 쓰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것이 굉장히 독한 또 거기서 중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처방을 하지 않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검찰의 봐주기 논란까지 불거졌다면서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속인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뭐 박범 씨가 그것에 대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진료를 하고 처방을 받았다 하더라도 젤리류라고 해가지고 소포를 받았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과자류를 속여서 밀반입한 게 아니냐.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굳이 다른 약품으로 대체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을 왜 미국을 가면 꼭 그 암페타민을 먹었어야 됐고 한국에서 처방받은 약이 또 별도의 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가서는 그 약을 먹지 않았느냐. 많은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송인 홍진경 씨죠. 지금 네. 방송에 가발을 쓰고 나오면서 투병 생활을 네. 뭐 해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먼저 홍진경 씨의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네. 저 개인적으로는 올 3월에 별그대 드라마를 끝나놓고 나서 좀 좋지 않은 일이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예. 모든 프로그램에
가발을 쓰고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저 개인적인 아픔하고 좀 관련된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론 다 치료가 되어가고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시청자분들께 앞으로도 더 큰 웃음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어떤 병인지 뭐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여성들에게만 오는 그 암 투병 중이다. 아, 예,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부인과 질환과 관련된 그 예. 암 투병 중이다 하는데 거의 완치 상태라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항암 지금 투병 중인데도 굉장히 밝은 모습, 늘 성격이 솔직하기 때문에 여자 방송인이 가발을 착용한다는 거에 대해 솔직하게 드러내기 쉽지 않잖아요. 예. 근데 고백을 함으로써 팬들하고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입니다라는 걸 용기 내서 말했다는 점 때문에 응원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별에서 온 그대로 연기자로서도 굉장히 또 가능성을 인정받았잖아요. 그래서 밝은 모습을 늘 봐왔기 때문에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만 뭐 가정 생활이라든지 방송 생활이라든지 또 김치 사업을 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홍진경 씨 어떤 그 병마가 오더라도 다 이겨내고 나갈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코미디언 서세원 씨, 네. 서정희 씨가 결국 서세원 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네. 소송을 한 겁니까? 예. 저도 좀 정확히 뭐 이야기를 가는 건가 보죠? 이제 서세원 씨 입장을 좀 듣고 싶어서 방송 지금 직전까지도 서세원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만 예.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서정희 씨하고 32년간의 결혼 생활인데 영화 제작에 실패를 했을 때 서정희 씨가 직접 광고 모델을 열심히 뛰면서 또 생계를 또 이어나가기도 했었고 극복을 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왔던 커플이기 때문에 참 이번에 그 사실 5월에 그 집 주차장에서 그 폭행 관련된 시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었고,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뭐 이혼 소송까지 갔는데 일각에서는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이게 위장이혼 아니냐고 색안경을 보는 분들도 있으시고, 실제 경제 문제도 있습니까? 교회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교회가 또 경제적인 운영이 좀 어려워서 문을 닫은 걸로 전해지고 있고, 예. 또 서세원 씨가 운영한 거죠? 네네. 예.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그 영화에 대한 제작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굳건히 다졌지만 결국 좌절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정황상 두 사람이 이렇게 이혼을 한 데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많이 간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거기다 이혼 소송을 내기 며칠 전에는 서정희 씨가 지인으로부터 5억 원을 빌린 뒤에 갚지 않은 혐의로 사기 혐의로 또 피소가 됐잖아요. 예. 근데 이제 서정희 씨는 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그 서세원 씨의 여자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도 또 직접적인 그 서세원 씨의 입장을 듣고 싶어서 또 저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했던 인연이 있기 때문에 예.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를 했지만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무튼 두 사람 32년간 결혼 생활을 해왔고 우여곡절을 겪었던 커플이니까 이번에도 좀 잘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코미디언 고 배삼룡 씨의 이 양아들. 아들과 양아들이 20년 만에 뭐 극적으로 화해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코미디언 이정표 씨가 수양 아들이에요. 예. KBS 만담 전국 만담 대회를 통해서 코미디언계에 발을 내딛게 된 뒤에 예. 배삼룡 씨가 나와 비슷하다라는 것 때문에 양아들도 이제 수양 아들도 삼았었거든요. 하지만 배삼룡 씨에게는 또 친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은 서로가 아버지에 대한 갈증이 컸던 거예요. 후계자로서의 그 방송 코미디언의 후계자로서의 이정표 씨, 친날 핏줄 아들 배동진 씨, 서로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특히나 친아들이었던 배동진 씨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이제 결혼에 몇 번 실패를 하게 되면서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던 데에 대해서 그 이정표 씨가 왜 그 가교 역할을 많이 해주지 못했느냐, 여기에 대한 좀 원망과 한이 많이 있었는데, 또 이정표 씨하고 제가 직접 또 이렇게 통화를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화해는 됐지만 그 전부터 쭉 서로 시도는 해왔다고 합니다. 내 마음 별과 같이라는 연극을 할 때는 이정표 씨가 또 배동진 씨를 또 카메오 연기로 또 출연시키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예. 두 사람은 앞으로 이제 정말 좋은 날만 함께 하겠다는 그 의지를 밝혔습니다. 시간이 뭐 거의 다 됐는데 개그우먼 네. 김현숙 씨 결혼 소식도 네, 있죠? 노처녀들의 예. 로망인데 드디어 예. 간다고 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몸을 사리지 않는 연기, 개그 콘서트에 출산드라로 강렬한 이미지로 데뷔를 했다가 그 막대 먹은 영애 씨, 사실 케이블 드라마로서는 수년간 시즌 13까지 가기 쉽지가 않은데요.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노처녀인데 동갑내기 사업가하고 올 초에 상견례를 마쳤고 이제 다음 주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그 노처녀들 눈물을 흘리는데 축하드릴 일이죠. 예.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